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공개하게 됐네요. 제가 새해를 맞아서 목표에 대한 책을 찾아보다가 바로 여기 보시는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OKR이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본 PPT를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표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해가 되면 새롭게 세우는 계획들과 일상생활 중에 떠올라서 수시로 메모하게 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큰 힘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인데요. 이 계획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특히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OKR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OKR은 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약자로 1980년대 인텔의 앤디 그로브가 처음 생각해냈고 벤처 투자자였던 존 도어가 구글에 소개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글을 있게 해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OKR은 실리콘밸리의 다수 스타트업들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OKR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저기 약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Objectives, 목표와 Key Results, 핵심 결과지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는 조직이나 개인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핵심 결과지표는 이 목표를 이루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OKR은 분기별로 설정하고 성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분기 초에 조직이나 팀 단위로 OKR을 함께 논의하고 설정한 다음 매주 그리고 매월 핵심 결과지표를 점검해서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OKR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목표관리법에서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OKR에서의 목표는 오히려 방향에 더 가깝습니다. 즉, 간절하게 도달하고 싶은 한 지향점인데요. 따라서 가장 좋은 목표는 질적이고 영감을 주는 목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신이 날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적이면서 새로운 성과를 이끌어내는 목표여야 합니다.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조직의 경우 시장 지위 유지하기와 같은 표현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한 분기마다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맞게 3개월 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한 분기에 3개에서 5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처음 OKR을 도입하는 조직이라면 1개의 목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핵심 결과지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1개의 목표당 3개의 핵심 결과지표를 정하게 되는데요. 핵심 결과지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는 겁니다. 핵심 결과지표를 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행동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해야 하는 단편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로부터 얻어야 할 최종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하기 보다는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3월 7일까지 발행하기와 같은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측정 가능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높이기보다는 사용자 만족도 점수 10점 만점에 현재 6점에서 8점까지 올리기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값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도전적인 값을 선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만만한 결과나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려운 결과여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50대 50 정도로 보이는 도전적인 과제여야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이 사례는 방금 보여드린 책의 2편, 실천편에 나온 사례입니다. 주민식 무한리필 음식점의 사례인데요. 이 음식점은 수익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익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목표의 매출이나 이익률에 대해 언급한다면 뭔가 진취적이고 가슴 뛰는 목표로는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음식점은 손님이 만족하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결과지표를 정할 때 손님의 관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방안과 수익에 대한 목적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지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시부터 음식이 나갈 때까지 시간 3분 이내, 셀프 코너의 식재료와 식기 부족으로 인한 클레임은 0건, 매출과 이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를 언급함으로써 모두 측정 가능하고 충분히 도전적이면서 행동의 결과까지 잘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크롬을 보겠습니다. 이는 2008년 구글 사용자였던 순다르 피차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설정한 목표입니다. 그는 최고의 웹 플랫폼을 위한 가장 최고의 목표인 최고의 브라우저 만들기를 설정을 하였고, 이 최고의 브라우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광고 클릭수나 참여율이 아닌 바로 사용자 수를 핵심 결과지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1년 단위로 나누어 총 3년에 걸친 핵심 결과지표를 설정했는데요. 첫 해의 목표는 20만 명이었고 10명이 부족하여 이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해의 목표는 500만 명이었고 370만 유저를 달성하면서 역시 조금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목표를 1억 명 이상으로 올렸으며 1억 1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달성하면서 목표 그 이상을 이룰 수 있게 됐죠. 이는 설정했던 OKR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효과적인 OKR은 큰 기업, 기업에 속한 팀,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 단위에서 핵심 목표와 핵심 결과지표가 정해지면 팀 단위에서는 기업의 핵심 결과지표 중 하나를 팀의 OKR로 정하거나 기업의 전체 핵심 결과지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OKR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역시 기업과 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OKR을 스스로 설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이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큰 중심 OKR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업무와 성과 관리에 집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 OKR을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패턴과 리듬입니다. 분기 초에 세워진 OKR이 조직 구성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일주일 단위의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전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OKR을 향한 현 상황과 OKR을 위해 반드시 그 주에 필수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서너 가지 일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주 동안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점검하고 목표만을 위해서 전념하는 과정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인 건전성 지표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모두가 만나 OKR을 점검한 후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금요일이 오겠죠. 금요일에는 모든 팀이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성공적인 팀의 일부라고 느끼면서 각 팀의 업무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비록 핵심 결과지표들을 전부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다 함께 얼마나 큰 목표를 세웠는지 자랑스러워하면서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KR을 설정하고 리듬과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목표 달성은 물론 성공은 더 가까워져 있겠죠. 성공 여부 확률이 반반인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의 70%나 80%만 달성해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KR 자체가 야심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도전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OKR의 도입이 곧 도전이자 진보의 시작인 거죠.
하나 더, 측정 가능한 핵심 결과 지표는 조직에서 각 부서나 팀의 진척 상황을 쉽게 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다른 팀이나 부서를 잘 이해하여 협력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OKR은 결정에서부터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일하면서 책임감은 물론 자기 효능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OKR은 발전과 성공을 원하는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OKR을 시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초반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어렵겠죠. 따라서 OKR도 목표를 세우고 핵심 결과지표를 세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도전하고 학습하다 보면 성공에 더 가까워져 있는 조직이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